제가 영양사지만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CEO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기미에 정말 진심이에요. 제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제가 20년 전부터 사실 골프채를 잡았고 본격적으로 라운딩을 다닌 건 10년이 좀 넘었는데 기미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로 아무리 빼도 다시 생기거나 피부가 약해지거나 건조해지는 이런 고질병들이 있어서 햇볕에 직접적으로 받는 광대 그리고 콧대 이런데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너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선크림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데일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제가 한번 몰입해서 공부를 하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공부를 하게 돼서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브랜드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만큼 자외선 차단, 기미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제가 출시를 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제품으로만 40억 정도의 매출을 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피부를 지켜주는 제품이 필요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심이 정말 많은 기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기미라는 게 생기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해봐요. 자, 우선 기미란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서 색소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기미, 잡티, 주근깨, 검버섯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쉽지 않은데 주근깨는 보통 10대 초반부터 생겨요. 제가 레이저를 처음 받았던 게 10대인데 유전적으로 저는 이미 좀 기미와 주근깨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고 피부가 굉장히 약해서 햇빛에 노출되면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주근깨라는 거는 광대, 콧등 그리고 작고 동글동글한 경계가 명확한 색소들이 생겨나는 것들인데요. 10대 때 뺐던 그 주근깨들은 기미보다는 좀 치료가 쉬웠어요. 잡티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이게 흑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주근깨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살짝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기는 게 이제 흑자나 잡티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기미랑 헷갈리는 것들이 에브노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좀 생소하시죠? 이 친구는 양쪽 광대에 이쪽을 따라서 경계가 명확한 색소들이 조금 연하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이런 색소들은 사실 다 기미가 아닙니다. 기미는 그럼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우선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넓게 퍼지면서 생기고 그리고 광대, 관자놀이 이런 곳에 주로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뺨의 한 중간에 부분에도 생깁니다. 이게 사진 좀 보여드리면 이 사진 비교해 보셨을 때 명확하게 아실 텐데 흑자와 다르게 경계가 흐리고 좀 더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기미가 주로 20대 중반,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하고요. 임신, 출산을 겪는 여성분들이라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심해지는 경향은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폐경 후에 기미가 좀 줄어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핵심은 기미가 왜 생기냐? 요걸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해당되는데 유전이에요. 엄마가 기미가 많거나 아빠가 많으면 딸에게도 기미가 많은 경우가 있고 엄마가 기미가 없어서 딸도 기미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유전에 해당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이에요. 임신 출산했을 때 기미가 많아지고 그리고 폐경한 후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핵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기미가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각질 세포한테 멜라닌 색소를 많이 뿌리면서 기미가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 이모, 자매 기미가 없다. 그리고 임신 출산도 아니다. 그랬는데 자꾸 기미가 생긴다? 자외선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미가 심해지게 하는 요소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피부 자극 얘기하고 싶어요. 기미 없애려고 괜히 각질 제거를 하시거나 강한 필링 제품을 쓰시거나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력한 제품을 쓰시면 오히려 이게 피부가 자극이 되면서 기미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도 자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테이프 같은 제품 이렇게 쓰시면 자극이 너무 심해서 기미를 오히려 생겨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이참을 쌍꺼풀이 자꾸 모양이 바뀌고 여러 겹 생겨서 굉장히 많이 붙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40이 되고 보니까 이 눈꺼풀이 남들보다 많이 처지고 많이 늘어나고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이 피부가 다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눈꺼풀이 아닌 이 밑에도 굉장히 약한 피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피부에 붙였을 때 이렇게 가볍게 이 피부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 느낌이 드시는 게 그래도 운동할 때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 정도의 접착력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은 드려요. 그래서 혹시 골프 치거나 등산하시면서 땀이 많이 나서 더 강하게 붙이길 원하시는 분들, 착 붙는 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미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이프는 완전히 부착하는 거는 사실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미 그리고 주름, 건조함 이런 게 다 생기니까 나중에 한 또 10년, 20년 지나서 후회하실 일이 생깁니다. 이제 피부 자극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다음으로 사실 기미가 심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건조함도 있어요. 기미도 이렇게 보습이 잘 안 됐을 때 피부에 염증이나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보습에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을 때 이 제품에도 저자극도 있지만 보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분감을 줄 수 있는 제품, 장시간 착용했을 때 야외에서 불어오는 바람, 먼지 이런 걸로 오는 자극을 막아주면서 안에서는 마스크팩을 하듯이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유전이나 호르몬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외선 차단이나 피부 보습,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 자극 주지 않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방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기미를 치료하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 생긴 기미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차도가 치료를 꾸준히 해도 없으신 분들은 왜 자꾸만 기미가 더 악화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피부과도 정말 많이 다녔고 선생님들한테 자세히 여쭤도 봤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기미의 뿌리를 뽑는 게 가능하다? 안 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뽑는 게 가능하듯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받은 답은 노였습니다. 기미 치료는 완치가 없대요. 그래서 표피랑 이 진피 사이에 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각질 세포에 전달을 하는데 색소를 파괴하는 게 레이저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이저 치료는 정말 살짝, 아주 살짝 파괴가 된대요. 뿌리까지 파괴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피부 자극이 많이 되면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레이저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닌 세포가 자극되면서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완전히 깨끗해졌던 적 여러 번 있거든요. 피부과를 가니까. 근데 자외선을 또 받는다. 그런 상황에 노출될 때 그 밑에 있던 멜라닌 색소가 다시 만들어져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포인트는 기미 뿌리 뽑는 거 불가능하다. 레이저 치료를 받은 다음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실내에서 야외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야외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 선케어 습관이 잘 안 생긴다. 그리고 각질 제거를 막 강하게 해야지 속 시원하다. 이제 그러면 레이저 치료는 그냥 사실 돈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돈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 생기게 관리를 하셔야 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영양제를 좋은 거 드시거나 주름 케어, 탄력 케어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사실은 더 낫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 보이는 요소가 기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쪽에 돈을 쓰는 게 더 낫다. 치료 후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유난을 떨어요. 운전할 때 막 차단 막 내리고 나갈 때 붙이고 정말 많이 하는데 유난을 떤 만큼 이 피부가 정말 천천히 느리게 시간이 갈 거예요. 남들하고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차이가 생깁니다. 눈에 확 보여요. 다른 피부 관리 아무리 해봤자 사실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자외선 차단은 정말 중요하고 일상생활의 습관부터 바꾸셔야겠죠.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뷰티 영양사 클로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